앞서 보신 것처럼 안산시와 과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모두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학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번번이 의회에서 막혔습니다. 의회의 공통된 주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단체장의 의지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이제 다양한 노력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한된 예산을 활용해서 이제 부담과 손실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주민들도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자치단체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소상공인 및 이제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급 시기가 이 선거 시기와 이제 맞물려 있어서 이 오해의 소지가 이제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재난지원금은 이제 지급 시기가 중요하지만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선거 실시 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선거 이후에 지급하는 것도 논란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기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보일 소지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공약이 일종의 이제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실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제 재난지원금 공약이 남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칠 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인데 시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면 안 될 일일 텐데 후보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고 또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유심히 봐야 할까요? 후보자들이 이제 공약을 제시할 때는 크게 이제 창의성, 또 지역 발전 가능성, 실현 가능성 등의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창의성이라 하면 이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타 지자체와 유사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차별적 공약을 제시해야 하고요. 또 공약이 현재 상황에서 과연 지역의 문제 해결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일자리 등 지역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실현 가능성인데요. 제시된 공약이 자원이나 또 노력 대비 얻어지는 결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실천 가능성 있는 그런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이 과연 지역의 이슈와 또 후보자의 어떤 공약간의 연계 정도를 파악을 해서 어느 후보자가 지역의 이슈를 고려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물 중심의 어떤 선거를 지향하고 정책 공약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였습니다.